제가 이제 엄마표 수학을 쭉 해서 3, 4년 후에 정말 거의 높은 수준이 돼서 진짜 됩니다. 되게 굉장히 단순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영어 강사 출신이었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수학은 솔직히 제가 뭐 수포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는 수학 쪽은 아니에요. 전혀 그쪽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이제 엄마가 거의 수포자 수준인데 엄마표 수학을 한다? 이러면은 다들 그거는 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노출식으로 해서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차라리 엄마가 모르는 게 나아요. 근데 정말 제가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는데 아이가 되더라고요. 정말 2학년 때 처음 시작을 할 때 얘가 진짜 정말 심각했어요. 정말 심각하게 낮은 점수였고 아주 심각했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엄마표 수학을 쭉 해서 3, 4년 후에 정말 거의 높은 수준이 돼서 진짜 됩니다. 되게 굉장히 단순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은 하루 수학 30분? 최수일 선생님 쓴 책 있거든요. 하루 수학 30분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제가 이제 보고서 30분? 제가 부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분인 거야. 이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여행을 가든지 막 이렇게 일요일이든지 그냥 무조건 30분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 정도로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뭐 물론 다른 거 영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학원 안 보내도 돼요. 1번은 교과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집은 반드시 아이 수준에 맞는 걸로. 아이 수준에 맞는 거는 적어도 70% 이상 정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까지는 아이가 좀 자신 있고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약간 어려운 거예요. 좀 틀리고 모르겠고. 그게 아이의 수학 실력을 높여주는데 가장 딱 적합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 이제 수준에 맞는 문제를 선택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딱 기억을 하실 거. 엄마표 수학 기억할 거 4가지. 첫 번째는 매일 수학을 30분 이상 한다. 그리고 사실은 이 수학 같은 경우는 학습이잖아요. 영어랑 다르게. 영어나 책 읽기, 국어랑 다르게 수학은 학습이에요. 수학이 유일한 공부야. 초등학교 때 저희 애들 공부시킨 거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과제 베이스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를 시간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매일매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주도성, 자율성. 아이가 원하는 양만큼 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정하게 하세요. 문제집도 아이가 정하게 하시고. 아이 수준에 맞는 거를 미리 약간 셀렉을 해놓고 그 중에서 아이 보고 고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느낌이 있게. 왜냐하면 저학년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주도성은 중고등학교 가셔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엄마가 사실 좀 이끌어줘야 돼. 근데 엄마 주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매일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가 매일 채점하는 거. 이거 진짜 은근 어려워요. 진짜 매일 채점 진짜 어려운데 두 번째 포인트는 채점 매일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해줘요. 왜냐면 애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거 쌓이잖아요. 그리고 채점을 막 3, 4일 밀려서 하잖아요. 틀린 거 고치기 딱 싫어요. 아이가 이 수학을 흥미를 가지고 매일매일 할 수 있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 초등학생이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 두 번째 채점 매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데 뭐냐면은 정답률 내는 거. 이거는 사실은 엑셀로 정답률 내는 그걸 할 수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단원에서 막 예를 들어 어느 단원은 막 거의 막 8, 90%야. 근데 그 문제집 전체에서 예를 들어 8단원, 뭐 예를 들어 6단원 그것만 막 정답률 50%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사실 캐치해내면은 좀 더 좋아요. 틀린 문제는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틀린 문제. 그래서 매일 채점을 하라는 거예요. 애가 문제 푸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풀자마자 애가 보는 앞에서 채점하지 마세요. 애 앞에서 채점을 안 하고 자고 나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수학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딱 시작할 때 먼저 틀린 거부터 고치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매일 수학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채점을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답률 내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답률에 따라서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 맞는 문제집 푸는 거. 정답률에 따른 보상을 해줬어요.
이게 진짜 최고예요. 정답률에 따른 보상. 정답률에 따른 보상. 그러니까 전체 문제 다 풀고 70% 이상이면은 80% 이상이면은 이제 과자 상자 이런 것도 주고 재밌는 걸로 보상을 해줬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냥 뭐랄까 엄마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조급해하면서 막 이렇게 아직도 이 문제도 보면 이게 기본. 내가 아직도 기본인데도 이렇게 많이 틀리고 막 이러면서 답답해 하시는데 정말 기다려주세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우리 아들 어땠냐면은 자기가 쉬운 문제지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선택권을 줬더니 자율성을 줬더니 자기 이제 쉬운 것만 빨리 해치고 놀고 싶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쨌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게 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4학년쯤 돼서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주도성이 생기니까 갑자기 어느 날 최상위를 하고 싶어. 그렇게 한다니까요. 애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근데 진짜 그 조급함이랑 불안감이 진짜 최대 적이에요. 저는 진짜 그런 너무 큰 기대와 목표를 좀 내려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랬을 때 아이가 더 스스로 잘 하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자율성, 주도성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공부를 안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던데 그건 아니에요. 자,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학생이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강연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사전 질문을 이제 받은 거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초등 자녀의 올바른 혼육 방법이 궁금해요. 캐다맘님은 혼육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좀 혼육을 해도 단호하게 했어요. 막 화내고 때리고 이게 아니라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정말 단호하게. 예를 들어서 애가 친구를 때렸어. 그런데 요즘 엄마들 이런 엄마들 있다는 거예요. 네가 때렸구나. 네 마음이 왜 그랬니? 네 마음이 힘들었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때린 건 잘못한 거잖아요. 때리는 건 잘못한 거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줘요. 사과하라고. 그 이제 애가 억울해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도 때린 건 잘못이야. 폭력은 잘못된 거야.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단호함과 그러나 단호하기만 하면 안 돼요. 다정해야 돼.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단호함과 다정함.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두 번째 질문. 사교육이 점점 심해지는 요즘 시기에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키포인트. 주도성이죠. 주도성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포인트는 주도성이에요. 주도성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틴이나 기본적인 건 해주면서 기다려주세요. 욕심내지 말고. 아주 기본만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엄마표로 공부시킬 때 자녀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있을까요? 자가평가, 포트폴리오, 현장 관찰 등을 통해 자녀의 학습 발전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사고 능력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엄마표로 공부시킬 때 학습 성과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법 있겠죠.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학원 레벨 테스트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엄마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원 보내면 바로 나와요. 근데 엄마표 할 때는 그냥 평가하고 확인하는 걸 좀 안 하려고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그 자가평가 포트폴리오 학습 발전 이제 피드백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잠수네 사이트를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에다 저는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건 좋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아이 영어책 레벨이라든가 이걸로 막 평가하고 그걸 목표로 하지 말고 양을 목표로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기록을 계속 하면은 지난달에 얘가 얼마나 했는지, 영어책 얼마나 읽었고 어느 수준의 영어책을 많이 읽었고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가 창의적으로 그 자기주도 학습과 창의적 사고 능력 지원하는 거 이 부분은요 진짜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 그 하브루터가 별거 아니에요. 막 엄청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읽은 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게 창의적 사고 능력 올라가는데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커지게 됩니다. 그 불안감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극복 못해요. 그게 불안하다니까요. 극복은 쉽지 않은데 방법은 있어요. 팁은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옆집 엄마 안 만나면 돼요. 옆집 엄마 안 만나는 게 최고예요. 특히 사교육 의존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에 대답할게요. 사교육 없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하기 싫을 때 억지로 공부를 시키면 공부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되고 딜레마네요. 공부 정서. 그러니까 공부 정서 해칠까 봐 억지로 뭔가를 하는 거를 아예 안 하고 100% 자율성으로 한다? 사실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공부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막 진짜 무슨 그냥 병원 가고 이럴 정도로 할 정도 아니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전 말했던 수학 30분. 30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30분은. 진정한 공부의 재미, 그리고 영어 책의 재미, 이거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 그걸 위해서 공부 정서를 너무 신경 써가지고 강압적인 거 1도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기본은 해줘야 된다. 제가 진짜 지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제 너무 떨리고 처음에 되게 떨렸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